집안과 부덕은 물론 용모까지 고려해 뽑은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자, 과연 시아버지 세종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요, 다시는 희빈 김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새로운 며느리 순빈 봉씨가 오자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열려전. 열려전. 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여성들을 가르치는 훈육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빈 봉씨가 어질고 정숙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는 이 시아버지 세종의 마음이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아버지 세종이 준 열려전을 받은 뒤 순빈 봉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조나단. 엄청 잘 읽었을 것 같아요. 엄청 잘 읽었다. 주경야도 해가지고. 주경야독 하면서 조나단 당연히 오답. 정답. 이게 영원 씨.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예? 예원 씨가 근데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시작부터 잘못 뽑은 건데? 그러니까요. 뭐야? 세종 시아버지가 준 그 열려전, 네. 그 책을 뜰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뭐요? 뭔 일이야? 구덕을 일이야, 안 이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덕목을 안 보고 뽑아서? 그러니까. 외모를 좀 보고선 뽑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좀 그렇네. 된 그런 거예요? 결과 나온 거죠, 지금은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휙! 던져버린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유교사회 조선에서 이 효를 다해야 하는 이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충을 바쳐야 하는 왕에게 불순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어떡하냐? 이때 세종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차차. 또 내보내요? 또 내보내? 근데 이번에는 못 내보내. 못 내보내. 왜요? 이미 내보내가지고 이미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네. 난 세종인데. 난 세종인데. 내가 또 내보내야 돼. 난 세종인데. 조나단이 맞아요. 며느리의 잘못을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세종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따로 불러서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아이고야. 아유. 순빈봉 씨. 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술을 좋아했어요? 이야. 아니, 얼마나 좋아했길래. 세자빈이 궁궐에 술을 숨겨놓고 마시면서 취한 채로 돌아다닌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야. 와. 실제로 순민봉 씨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가 이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록이에요? 실록에 순민봉 씨 궁궐에서 지금 술 먹고 지금 해롱해롱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어허.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혹 어떤 때는 시중 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없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혹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왔을까? 주정뱅이 아닌가요? 항상 이게 술에 취해 궁녀에게 업혀 다니는 세자빈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야. 와. 그럼 어떻게 이거는 된 거예요? 솔직히 그냥 바로 소문 났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바로 소문나죠. 아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봉 씨는요 질투 때문에 궁녀들을 구타하기 일쑤였어요. 진짜요? 어떤 경우에는 뭐야, 거의 이거 뭐야. 궁녀가 하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이르는 정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 아니 세종의 그 어. 이 안목이 좀 의심이 돼가. 네. 어떡해. 진짜 아, 완벽할 수 없나 봐요. 열여전을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당연히 이 내용들 세종의 귀에
들어가죠. 들어가지요. 아, 근데 여기까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태자비는 그래도- 지금 그래도 참았을 것 같은데. 오? 왜요? 진짜? 세종이니까. 아, 또 세종이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세종으로서는. 아, 이게 세종이 이게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참습니다. 진짜요? 네, 참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걸 참아요? 첫 번째나 좀 많이 참아주지. 첫 번째는 바로 그러고. 깊다. 세종도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 근데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세종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눈 감아 주더라도 왕조를 이어갈 세자의 아들 세손을 빨리 봐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순빈 봉씨와 재혼했을 무렵 세자 문종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빈 봉씨는요, 이 세자 문종과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일단 좋지. 또 다른 누군가를 들여요. 정답. 맞습니다. 어? 아, 어떻게? 명문가 출신의 여인 3명을 세자의 소실로 간택해 드립니다. 세자의 첩을 부를 때는 보통 소실 소실. 또는 후실 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정통성 있는 왕실의 후계자는 이 세자빈에게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실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세종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3명이나 들였는데 네,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소실 권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와, 이 시아버지 세종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라의 경사고 정말 세종의 기쁨이죠. 하지만 이 세종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폭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아니, 순빈 봉씨죠. 순빈 봉씨. 맞습니다. 깜짝 놀라지 뭐. 순빈 봉씨는요, 질투와 원망, 분노를 쏟아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소실 권 씨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쫓겨나게 될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결국 세종은 아들인 문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는 거죠. 정처 이 순빈 봉씨에게서 이 아들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결코 정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순빈 봉씨에게 마음 좀 써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나마 모범생 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까요? 얼마 후 순빈 봉씨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아유, 다행이다. 우와. 자, 이 순빈 봉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 세종의 입장에서는 적장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세종과 소원왕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순빈 봉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아예 왕비전으로 옮기게 합니다. 최고의 VIP 대접을 네.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 네. 왕실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순빈 봉씨가 유산했다는 겁니다. 아유. 이 소식도 청천벽력이지만 더 충격적인 아이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유. 정말 너무나도 유산했다 그랬죠? 네, 임신이 아니었어요? 정답. 오! 정답. 오! 이 소식을 들은 이 세종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어. 네, 이제는 뭐 그렇네. 이제 안 돼. 끝났네요. 이제 안 돼. 이번에도 참습니다. 오. 왜 그래요?
마음이 많이 많이 너그러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자를 유혹하는 비수를 쓰려다 걸린 그 희빈 김 씨가 그 미수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출된 것과 다르게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 씨에 대해서는 세종은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유가 뭘지 자 실록에 그 세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못하겠다. 또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건 내 못하겠다. 근데 처리할 바를 아직 못하겠다는 이거에 큰 게 많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또 세자빈을 쫓아낸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이 너무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세종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또 참는 세종. 이 세종의 그 인내심이 결국은 폭발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제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 과연 이 순빈 봉 씨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 이 궁궐 안에서 청소 중인 한 궁녀에게 세자인 문종이 은밀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 궁녀에게 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궁녀에게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여자와 지금. 여자. 아, 여자와 여자. 그렇죠. 조선 시대 때? 네. 현대 말고 조선 시대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세자 저희 문종이 조선이 있어요. 문종이 지금 궁녀한테 가서 궁녀에게 물어본 물어본 거예요. 거예요. 너 내 아내랑 진짜 자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이 순빈 봉 씨와 한 궁녀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궁궐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 직접 그 궁녀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 궁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충격적인 만남은 길고 긴 겨울밤 순빈 봉 씨가 궁녀 소쌍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소쌍에게 동침을 요구한 겁니다. 소쌍은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빈은 강제로 옷을 빼앗고 눕혀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빈 봉 씨는요, 이 소쌍에게 집착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쌍이 잠시라도 이 곁을 비우면요,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이 원망하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쌍이 나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의 부정한 행실을 감싸느니 차라리 며느리를 2번 내쫓는 편이 낫겠다. 결국 1436년 10월 문종이 재혼한 지 7년 만에 세종은 다시 한번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세자빈마저 쫓아낸 세종의 심정, 이거 어땠을까요? 전에 김 씨를 패했는데 또 봉 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내가 마지못하여 세자빈을 회출하는 뜻을 알리기 바란다. 일국의 왕이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가장으로서 이 상황이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종은요, 세자빈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지 않고요, 대신들에게 낱낱이 밝혔습니다. 세종은
세자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종이 쫓아낸 며느리는 이 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이나 더 있습니다. 아. 바로 세종의 적자인 임영대군과 영웅대군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종과 소원왕후가 낳은 넷째 아들 임영대군. 그는요, 개국공신 남제의 증손녀인 남씨와 혼인했는데요. 약 2년 뒤 세종이 돌연 또 이혼을 시켜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병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씨 부인이 12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고 이 혀가 심이 짧고 미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다른 아들을 이혼시키려는 이 세종의 결정을 이번엔 아내 소원왕후. 소원왕후 진짜 정말 세종의 뜻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부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내 소원왕후마저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종은요, 세자가 아내를 버렸는데 또 임영대군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영대군과 남씨를 이혼시킵니다. 한두 번이 좀 어려웠을 뿐이었네요. 이제는 거의 뭐 그런가 봐, 진짜. 이게 세종이 쫓아낸 또 다른 며느리는요,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 태어난 8명의 대군 중 막내 영웅대군의 아내였습니다. 세종은 임종이 다가오자 이 영웅대군의 저택에서 지낼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끼는 영웅대군이 11살 되던 해 그의 배필을 삼기 위해 세종은요, 직접 간택까지 참여합니다. 그렇게 간택된 며느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대대로 관료를 배출한 유서 깊은 집안의 송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힘들게 뽑은 이 며느리 역시 혼인한 지 5년 만에 또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왜 그러지? 이번에도 병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영웅대군의 이혼이 오로지 세종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송씨가 병이 있어서 세종이 명하여 그를 버리게 하고 정춘경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게 하였다. 세종이 승하하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영웅대군이 첫 번째 부인 아이고. 그 송씨를 그리워하여 정씨를 내쫓고 송씨와 다시 합하여 살았다. 맞네. 세종의 의지였네요. 영웅대군은요, 첫 번째 아내와 이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버지 세종의 명령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돌봤던 세종이 왜 유독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세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대군과 영웅대군의 부인들은 모두 무엇을 이유로 쫓겨났죠? 병. 병이었습니다. 병을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고치기 힘든 병을 의미하는 악질은요, 사실 칠거지약. 칠거지약이 뭐냐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의 그 이유들입니다. 예.